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학교 현장 적용 실태 분석 관련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리 저 학교에서 온라인 줌으로 우리 조회할 때 하는 게 있는데요. 다 같이 얼굴을 켜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흔들고 우리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좀 켜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네, 다 들어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줌으로 하는 또 박수가 있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치는 박수가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전국에 계신 수학 선생님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덕양중학교 김성수입니다. 네. 예, 온라인 토론회가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함께 만나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전라도 선생님, 강원도 선생님, 그다음 서울 선생님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좋은 또 그러한 또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사에게 수학 교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지내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다. 함께 공유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좀 토론회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달에 저희가 이 수학 2015 개정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300여 분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의견들, 우리의 의견을 한번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 공유가 끝나면은 두 개의 단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제를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토론회에서는 이제 토론자를 따로 모시는데 오늘은 토론자를 따로 안 모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제일 좋은 토론자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제를 듣고 그거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손들기 버튼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참가자 부분에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분에게 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는 음소거를 음소거를 끄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을 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 네, 이 설문 방식은 수학교사 네트워크, 카톡이나 밴드, SNS 등을 이용해서 총 800명에게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300명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분포가 굉장히 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도시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거의 50%씩, 그다음에 교육 경력도 5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 대답들이 이 응답들이 수학 교사를 좀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질문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 개정 수학 교육 과정에서 강조점이 총 6가지가 있었어요. 수학 교과 역량의 구현, 학습량의 적정화, 학습자 참여 수업 강화, 그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 그다음에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 이 6가지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80%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강조점들을 선생님들께서는 교수 학습 계획에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70% 정도의 선생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강조점들을 수업에서 녹이려고 선생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6가지 강조점 중에서 이번에 수학 교과 역량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수학 교과 역량이 길러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 70% 이상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교과 역량이 길러지지 않는다면 수업에서 길러지지 않는다면 왜 길러지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기술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적을 수 있도록 했는데 가장 많은 선생님들께서 대입과 내신 평가 등으로 인하여서 길러지기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은 많이 변화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중학교는 60% 선생님께서 고등학교도 약 60% 선생님께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수업 중에 학생 간 협력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다음에 수업 활동의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한 40% 정도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장 많았던 것이 수능 및 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과서 구조와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참여 수업의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약간 달랐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많은 분들께서 내신 평가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시수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행정 업무가 많아서 좀 힘들다.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커서 힘들다라고 많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참여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자유기술 문항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선생님들께서 입시 및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가와 입시와 이런 것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가지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딱 한 절반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셨고 나머지 50%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지금의 교과서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강조사항을 실천하는데 적합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55.7%는 적합하다라고 교과서가 적합하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44.3%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평가가 개선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4.4%가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대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모두 한 50%, 56%가 수능에서 수학이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된다. 그 다음은 내신 수학이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그 대입평가에서는 수능 수학이 절대평가화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300명의 선생님들께서 응답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견과 어떻게 좀 많이 동일합니까? 만약에 동일하면 이렇게 또 동일하지 않으면 이따 또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지금 계속 구글 공유 문서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국 수학교사 모임 교육과정 세미나 팀장님이신 박문환 선생님께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박수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전국 수학교사 모임 세미나 팀 중에 하나인 교육과정 연구팀장을 맡고 있고요. 전국 수학교사 모임의 연구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사대부중의 박문환입니다. 저희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이번에 그 수학과 교육과정 현장 실태 분석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 수학교사 모임 회원들 사이에서도 뭐라 그럴까 수학 교육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공감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우선 저희 세미나 팀에서 1차적으로 모든 거 다 분석한 건 아니고요. 세미나 팀에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 교사 모임의 그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다시 또 재차 한번 정리를 한 것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선 아까 좀 전에 김성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되나요? 전체적으로 결과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4가지로 한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 시사점을 가진 부분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봤던 부분들이 이제 1호 교육 과정에서 이제 강조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총 6가지 중에서 이제 그 강조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가 물어본 질문에서 일단 그 6가지 영역을 먼저 좀 살펴봤어요. 그중 앞에 있는 4가지 그 수학교육 그 교과 역량 구현, 그다음에 그 학습량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적용되는 총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학교과 중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2개를 뽑은 게 이제 실생활 중심의 통계하고 마지막 부분이 공학적 도구의 활용 부분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그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저희들이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수학의 특징이라고 수학 전체 총론의 특징이 아니라 수학 교과의 특징으로 잡았던 공학적 도구 반영한 부분하고 실생활 중심의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비율이 꽤 높았거든요. 이 부분을 가만 이제 논의를 해본 결과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사실 학교 시설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감은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도 많이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주목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개정교육 과정이 학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역시 물론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이 이제 혼재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약간 더 많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긍정적으로 대답한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그 학생들과 협력학습을 통한 이제 수업 과목도 많이 다양해지고 또 다양한 수업 과목들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과정 중심 교육 저희 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실제 학교에서도 만약에 변화가 있었고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좀 주목을 좀 해봤던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뭐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입시 중심의 여러 가지 평가제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체감하고 있을 부분이고요. 특히 수업 실수 부족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원인으로 비슷하게 꼽아주셨어요. 아마 고등학교는 당연히 이제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진도를 좀 빨리 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갔을 거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는 이제 자유학년제를 비롯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약간 수업 실수가 좀 자연스럽게 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업 실수 부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행정 업무 가다 부분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아무래도 요즘 계속 들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급 수나 교사 수가 그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교사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는 그대로고 오히려 업무는 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중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면에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입시제도 개선이 개정 교육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가져봤던 부분이 개정 교과서 부분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교과서가 특히 수학 교과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김선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재밌는 부분이라 말씀했던 부분이 적합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부적합하다고 대답한 비율보다 약간 더 높았어요. 저희도 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의아해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보다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 활동 뭐 교과서 내용 뭐 질 그리고 뭐 컬러풀해진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서 좋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이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과거 교과서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뭐 심지어는 옛날에 제가 지금 한 교직에 들어온 지 25년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봐도 종이 질이라든가 무슨 뭐 색상을 제외하고는 보기, 예제, 그 다음에 문제, 본문 이렇게 되는 이런 순서로 나가는 교과서 내용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의욕 있게 교육 과정은 바뀌었는데 왜 교과서는 이 틀이 항상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과서를 이제 직접 이제 교사 중에서도 이제 저자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좀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과정 내용에 충실해서 쓰기보다는 합격을 일단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고, 심사 규정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지난번 교육과정에 통과됐던 교과서를 예시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옛날과 그렇게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점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또 이제 저희들이 주안에서 봤던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러면 진짜 필요한 지원들이, 진짜 선생님들이 필요한 지원이 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많았던 게 이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부분이었고요.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 대한 연수 제공,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지금 자료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자료는 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만들어주기보다 사실 교사들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뭐랄까, 선생님들끼리의 그 교사 중심의 네트워크, 아니면 여기 같은 교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좀 자연스럽게 좀 더 질 좋은 연수 자료라든가 평가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선생님들 의견을 주셨던 시간 확보, 수업 연구 시간 확보, 행정 업무에 시간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수업 환경 구축,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의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이번 교육과정의 정착, 올바른 정착 또는 새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이렇게 제안점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안점이 물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가장 많이 안 이루어지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임이 생기게 된 이유도 이건 것 같아요. 교육관계 부처하고 현장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교육과정이 언제 바뀌지? 바뀌면 바뀌나 보다. 옛날에는 사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도 수동적으로 사실 바뀌나 보다, 교과서 바뀌면 교육과정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았지만, 요즘은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왜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 이런 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 관계자, 연구기관이라든가 교육 부서 관계자들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별로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첫 번째 의견으로 제안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요거 분석을 하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문서들을 좀 뒤져봤는데요. 이번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제대로 학교에 정착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모니터링 분석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니터링 분석 내용이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설문조사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던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 하고 있었구나, 거기서도 절대로 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저희들이 감탄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물론 관심 있는 교사들은 우리 평가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미리 조금 뭐랄까, 그 소통 체계가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번에 이러이러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평가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알고 적극적으로 선생님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때 모니터링은 어떤 선생님들 대상으로 어떻게 했을까, 사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의사소통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 과정 자체 문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화면에 타 교과의 이제 성취 기준을 좀 보여드리는데, 수학과 성취 기준은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다른 과 성취 기준을 한번 몇 가지만 잠깐이라 한번 봐보세요. 수학과 성취 기준하고 약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많이 시간을 들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술어가 다양하죠, 그죠? 보다시피 요약한다, 예측한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 활용한다,
그리고 평가한다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서술어가 주는 영향이 뭐냐면은 그 이번 교육 과정의 그 강조점 중에 하나의 교과 역량의 구현이 있잖아요. 예. 그 교과 역량이 이 서술어를 통해서 사실 구현이 되거든요. 수학 교과의 그 6가지 역량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추론, 문제 해결,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학 교과에서 제시한 역량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서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거치긴 합니다만 가운데 대안을 좀 잡아봤는데요. 현재 이제 현재 교육 과정이 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교육 과정 내용인데요. 그 현재 부등식과 관련된 이제 내용 하나를 뽑아왔는데 부등식과 그 해 의미를 알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교과 역량적인 서술을 담아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뭐 여기서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고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교육 과정의 특징이 단순하게 지금 뭐 딱지로만 조그맣게 무슨 뭐 이것은 추론이고 뭐 이것은 뭐 창의융합이고 딱지로만 붙여놨지 이것이 왜 창의융합인지 사실 의아해한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2015 교육과정에서도 사실 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교육과정과 사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이라든가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이 사실 이번 2015 교육과정에서 새로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걸 넣은 건 아니었지만 강조해서 새로 분리해서 강조해서 들어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좀 전에 이제 종합적인 의견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평가 방법, 특히 수능 위주의 대학 입시가 남아 있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과정 내에서만 이렇게 유의점만 제시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진짜 이런 그 평가사항, 평가 방법의 유의성, 교수안법상의 유의사항이 실제로 수능에도 반영되고 다양한 수업 방법에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좀 강제라는 표현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조금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변화할 수 있는 장치가 조금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도 지금 애들의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추론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정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수학능력 시험의 그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그죠. 근데 그건 실제로 수능에서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다면 수능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서술형, 논술형 평가도 과감하게 도입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나오는 평가 방법 유의사항이 실제 학교 현장하고는 여전히 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안은 교과서 검인전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아까 말씀은 제가 미리 조금 드리긴 했어요. 왜 천편일률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검인정 기준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이제 완화하든지 아니면 자율 발행제로 도입을 하기를 저희는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저도 제가 이것이 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교과서 발행하는 부서하고 서로 따로라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 기준 때문에 교육 과정 내용과 별개인 심사 기준 때문에 결국에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천편일률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 부서 안에 그 수학 교과서 관련된 부분은 수학 교육과정 분석팀 안에 이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심사도 그 심사 기준의 핵심도 결국에는 그 수학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반영했는가 이것이 최고의 심사 기준이 돼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더 이상 출판사나 저자들이 심사 기준에 눈치 봐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계속 복붙하는
그런 교과서만 통과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쩌면 주관적일 수 있을 거라고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완화하려면은 그 자율 발행제나 그 완전 인정제, 완벽한 인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논란이 물론 제안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약간 이제 선생님들마다도 사실 의견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층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요거는 저희 이번에 그 설문조사 결과는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원에서 했던 모니터링 결과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건데요. 그 학습량 학습량이 적정한가? 수학 교과서 학습량이 지금 중고등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지 적은지 적정한가? 그리고 수준상으로는 너무 높은가 낮은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153명의 응답자 중에서 이제 거의 아직까지는 너무 학습량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과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견이 사실 반반이었어요, 사실요. 근데 이 평가원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의아스럽긴 하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타 교과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 수학 교과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많이 줄었다는 의식이 강해서인지 학습 내용을 좀 더 줄여야 됐다는 의견은 좀 적더라고요. 대신 내용 수준에 있어서는 좀 다른 타 교과에 비해서 좀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선생님들마다 약간 의견의 여지는 있지만은 아까 제안 1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통 체계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 사이에도 의견도 좀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학습량 내용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교육 과정이 또 바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교육 과정 바뀔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바뀐 지가 교과 새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뀌어? 너무 빠르게 바뀐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현행 교육 과정의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연구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만큼 좀 충분한 기간을 좀 두고 새 교육 과정을 짤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고 그 옆에 그림으로 지어놓은 게 그 유명한 시지프스의 침대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납기일을 정해줘요.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수학과 교육 과정한 그 강론 써서 올려주세요.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진짜 뭐 학습량은 줄여야 되고 뭘 빼야 될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난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하게 빼다 보니까 이런 단원이 왜 빠졌어요?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선정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철학 그리고 수학교 역량 이런 역량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교과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갖다가 넣고 이 내용을 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교과서도 변하고 제대로 교육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핵심은 글자 그대로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교육과정 개선이 이번 기회는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며 저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6가지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어요. 그 6가지 내용들을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교육부서와 현장 소통 간의 현장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철학에 맞는 성취 기준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평가 방법이 교육과정 안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교과서 검인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야지 늘 똑같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학습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새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향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셨습니다. 다음은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자문위원이신 이선영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실 건데요. 발제 끝나고 저희들이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5분 동안에 그 채팅창 보시면은 그 구글 문서가 하나 링크가 걸려 있죠. 여기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저희가
토론 질문을 한 5-6가지 올려놨는데 거기에 그 5분 동안 좀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토론에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토론 때 좀 선생님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서울과학고의 김유정 선생님에게 비공개로 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발표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그분에게 발표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다음 발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중학교 교사 이선영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에서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를 위해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에 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쟁점 사항은 수학 교과 역량과 수학 수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약 94%가 수학 교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약 82%의 교사는 수학 교과 역량을 계획 및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이는 구성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 대부분의 교사가 공감하고 또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교과 역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문제 해결과 추론 역량을 수업을 통해 길러지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요. 그런데 창의 융합이나 정보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4개의 자유기술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적힌 교사들의 글에서도 창의 융합과 정보 처리는 그 자체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어떻게 수업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현재 학교 문화 속에서 창의 융합과 정보 처리가 평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과 추론 역량이 수업을 통해 길러지고 있다는 높은 응답 비율에 대해서도 각 교사들이 이 두 역량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했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 역량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푸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재 학생 수준에서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존 지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수학 교사들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 융합 역량 같은 경우에도 실생활이나 타 교과와의 융합적인 측면 외에 수학적 상황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정교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들 간의 내적 연결성을 만드는 역량이 같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문화 선생님께서 해주신 제언 부분에 이러한 역량이 성취 기준의 서술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교사들이 이러한 역량이 무슨 역량을 의미하는지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저는 이런 부분을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현장에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이야, 창의 융합 역량이야 이렇게 전달되기 이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사들과 서로 공동의 고민 과정이 있고 그것을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학 교과 역량이 수업에서 길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교사 응답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로 핵심 키워드를 좀 추출해 보았는데요. 어려움, 부족 이란 단어가 크게 보입니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응답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현장의 수업 여건이 수학 교과 역량을 기르기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다, 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시
평가 역시 교사의 어려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그리고 수업 실수의 적정화입니다. 교사들의 약 96%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처럼 학생 참여 수업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진도 문제 등으로 인한 실수 부족은 학생 참여 수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학생 참여 수업을 하려면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보다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습량과 수준, 실수의 적정화는 학생 참여 수업의 실천을 위한 어떤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현장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방문한 선생님께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학생 참여 수업을 하려면 필수 학습 요소를 선정해야, 즉 학습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막상 빼려고 보면 수학 교사로서 뺄 수 없는 다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설문에서 교사 응답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내용을 줄여야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아니다.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개념을 빼지 말아야 된다. 두 입장 모두 수학 교사들이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2015 교육과정에서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고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개정하였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량과 실수의 적정화에서 이 적정에 대한 학교 현장에 엇갈리는 의견, 그 이면에는 현행 평가 및 입시제도, 그리고 학교 현장 교사의 충분한 수기 과정이 생략된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 그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쟁점 사항은 거민전 교과서입니다. 설문 결과 현재 거민전 교과서가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56%,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44%였습니다. 이거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선호하는 교사가 있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을 선호하는 교사가 있어서 이러한 교사들 간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기술응답에서 많은 교사들은 모든 출판사가 동일한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구성주의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이 교수학습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행동 유발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쟁점 사항인데요. 바로 평가와 대입제도입니다. 교사들의 수업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 그 이면에는 다 모두 평가와 입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자유기술 응답을 살펴봐도 입시와 평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오랫동안 평가와 대입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여 학교 문화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보다 줄 세우기, 변별을 위한 평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교사들이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입 평가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대입은 물론 고교 내신까지 절대 평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2018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 평가로 전환되었는데 그로 인해 수학의 비중이 더 커진 부담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개념의 이해와 사고력 함양으로의 수학 교육 목표를 문제풀이 중심으로 변질시킨 주요 역할을 바로 수능 평가 문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 교육의 진정한 방향성을 저해야 하는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학 교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제였고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교육 과정이 되려면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좀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좀 정리해 보면은 한 6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학 교과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의적 영역. 지금 계속적으로 수학의 정의적 영역이 우리나라가 이제 낮은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교과서, 변하지 않는 교과서. 네 번째는 평가. 그다음에 학습량의 적정화가 무엇인지 다섯 번째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6가지 정도로 두 분의 발제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계신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 문서 링크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 더 발언으로 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김유정 선생님에게 비공개 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을 시간 한 5분 정도, 지금부터 7시 55분까지만 쉬겠습니다. 7시 55분까지 쉬었다가 약간 부족하면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5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2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6가지 의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의견을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구글 문서에. 먼저 첫 번째는 좀 우리 수학 교과 역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거 역량에 관해서 의견들을 올린 거를 좀 정리해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뜬금없고 그냥 좋은 말, 뭔지 모르겠다는 말, 뭔지 모르겠다. 평가와 역량을 연결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 역량이 선언적이어서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 교과서나 아무런 예시나 답이 없어서 갑갑하다. 내용과 역량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러니까 발언해 주실 분이 손들어 주시면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희 선생님. 예, 박상희 선생님께서 이제는 좀 얼굴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줌으로 늘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주변에서 얼굴 켜주면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켜고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뭐 이렇게 바쁜 일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장충고등학교 박상의라고 합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요? 네. 예, 지금 앞에 지금 그 두 선생님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내용이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한 6개의 수학 교과 역량이 내 수업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일단은 6개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문제 해결, 추론, 창의효과, 의사소통, 뭐 정보 처리, 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딱 듣기만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딱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육 과정에서 강조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 수업에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교육과정 예전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맨날 교과서 바뀌는 거, 뭐 내용만 변화가 있었지, 뭐 특별하게 뭐 내용 요소에 대해서 뭐 빠지고 뭐 좀 더 쉬워지고 이런 내용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육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내 수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는 강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제 스스로 했을 때
그 언제나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러한 그 인강들이라든지 EBS 강의에 대해 아주 좋은 말발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현장에서의 학교 선생님들,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안으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고민을 해왔고, 그럼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말로써 강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거,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전기가 됐을 때 교육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 현재 6가지 역량은 충분히 그 우리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6가지의 의미를 좀 더 한번 되새겨 보면은 결국은 한 가지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업 방법을 바꿔라 이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고등학교에만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수업 방법 중학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고등학교는 많이 바뀌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물음표를 일단은 그 날리고는 싶은데, 그래도 많이 바뀐 이유는 역량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의 입시, 다시 말해서 그 수시 정시가,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 있으면은 그 수시 전형에서의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러한 내용의 그 교과 세특을 갖다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 현장 수업들의 교사들이 많이 그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도 다 나오고 있지만은 정보 처리나 이 태도 이런 쪽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현실적인 그러한, 그러니까는 수업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대폰을 다 걷고 있는데 다시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들어가거든요. 교실 수업할 때. 그래서 현장에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시 다 깔게 하고 그 안에서 한번 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하는 이러한 수업을 저는 이제는 그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는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현장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 설문 결과에 나왔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역량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량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인식하시는 선생님,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그 내용 영역의 이해와 교과 영역의 이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 누구신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러면은 역량은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 역량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혹시 이 역량은 우리랑 안 맞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의견 주시고. 최슬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슬 선생님께서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선생님들의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역량을 아까 박상희 선생님은 그 역량이 아니래도 수업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박문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수학 교과 역량이 성취 기준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가장 와 닿았는데요. 그 성취 기준 자체가 내용 중심이다 보니까 역량을 이렇게 그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선생님들이 정말 역량을 어떻게 해야 수업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2015에서 수학과는 역량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도 앞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돼도 이 역량에 대해서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한국과학창의단이 거의 연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구했다면 학교에 벌써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연구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더라도 또 앞으로 뭐 1년, 2년 내에 교육과정 개정하면 역량은 또 이번에도 수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역량이 반드시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포함돼서 아까 국어과나 기술 그런 과처럼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수 선생님 의견은 역량이 반드시 성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은 성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여서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또 역량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또 해야 될 같이 논의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기 몇 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 한번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로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외에 동아리, 클리닉 등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셨고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평가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과정 중심 평가로 과정이 중요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정의적 영역 관련해서 정의적 영역을, 우리가 아이들의 정의적 영역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누구? 예, 없습니다. 없어서 다음으로, 예, 그 다음 교과서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좀 토론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계속 변하지 않는 교과서의 문제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문 종합영어는 요즘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이기도 하잖아요. 문제집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좀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그 수학 내용이 바뀌려면 교과서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바뀔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이야기하실 분들께서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맨 처음에 이 발언 기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예, 편하게 한번 선생님들한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실 분, 예, 좀 손 들어 주시고요. 교과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져도 다 똑같아. 그다음에 교사의 자율성이 조금 더 보장되길. 그다음에 역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과정 개발진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혹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김성수 선생님. 유영희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네. 해주시겠습니다. 아, 유영희 선생님, 네. 네, 제가 비디오를 켜고 싶은데 웹캠이 지금 뭔가 고장이 나서 안 돼서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아까 이렇게 입력한 거를 읽기에도 지금 바빠서요. 이분들이 좀 이 짧게 얘기한 거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읽기에도 지금 잘 안 읽어지거든요. 예, 이거를 여기 나온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달라져도 다 똑같아. 그다음 두 번째는 교사의 자율성이 조금 더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는 역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과정 개발진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교육과정 개발진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께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고 2, 3학년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세 번째 글을 썼는데요. 또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분들에게 발언 기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두 번이나 발언하네요. 제가 이 발언을 끝으로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역량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개발한 분들이 거의 100% 교과서 집필진을 들어갑니다. 지금 한 10개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집필진의 상당 부분이 다 교육과정을 개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역량을 성취 기준에 들어갈 수 넣지 포함되지 않게 한 이유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역량이 성취 기준에 들어가면 이것은 기존의 내용 중심의 교과서 집필에서 한참 어려워지는 교과서 집필이, 왜냐하면 역량은 수업을 통해서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교육과정 연구진은 교사 출신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그냥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여태까지 교과서를 개발해서 쭉 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그러니까 2015 개정할 때도 그분들이 교과서를 집필할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절대로 그분들은 역량을 교육과정 성취 기준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교육과정 개발진은 솔직히 말하면 교육과정 개발해 놓고 교과서 집필한다는 거는 다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한 사람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교과서 심사를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람들이 다 교과서를 집필하면 실제로 나중에 교과서 심사진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교과서를 심사하는 분들이 교육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또 교과서 심사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과정 개발과
심사가 일치하려면 그분들은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심사에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과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은 교과서가 거의 교육과정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교과서가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이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송윤호 선생님? 예, 뒤에 화면이 굉장히 지금 어디 지금 예, 서해에 계신 것 같은데 교과서 관련해 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얼굴이 나와서 지목이 된 거죠? 저는 아까 사실 이제 그 교육과정 그 역량 관련돼서 이 말씀 나왔을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놓치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이제 그 1호 교육과정 이렇게 교과서 이제 그 집필되기 시작하면서 교육과정 서술이 그 NCTM의 그 규준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대학원에서 잠깐 공부할 때 NCTM의 규준 가지고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육과정에 대한 그 서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현할지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제시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교육과정과 관련돼 가지고 교과서 집필하기 전에 그런 식의 그런 수준의 어떤 그 지침서 같은 것이 나온다라고 처음에 이제 초기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게 이제 그 선언적 수준의 어떤 그런 그 교육과정 밖에 없었고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를 이제 저도 사실 집필에 좀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성취 기준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그 집필진과 그다음에 교육과정 을 만드신 분들하고 사이 어떤 소통도 좀 약간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집필진에 참여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문구 자체를 해석하는 데서도 쉽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어떤 그런 예시가 지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목을 받아서 좀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교육과정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속적인 어떤 연구진이 계속 있어서 좀 더 그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 예시 이런 것들이 좀 풍부히 그 만들어져서 공유가 되고 어떤 식으로 다 역량이 이제 구현될 수 있을지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소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통로도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교육과정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짧은 단기간에 그런 어떤 그 연구와 그다음 집필이 쭉 이어지는 속에서 항상 이제 비슷한 방식의 어떤 서술이 좀 이어지고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지목받아서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제대로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요. 예, 잘 전달됐고요. 그러니까 송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과정 관련해 갖고 이제 지속적인 연구진이 꾸려져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저는 좀 가장 와닿았던 것 같고 제가 그 인수분해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7차 교육과정 쭉 좀 봤더니 정말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교과서 내용 자체가.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 기준 자체가 전에 만들었던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검정 교과서 제도 자체가 지금 그 설문조사에는 검정 교과서 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제약이 된다. 교과서를 만드는데. 근데 정말 그런지 만드셨던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 제도만 아니면 새로운 교과서를 정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검정 교과서 제도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에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아닌지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권혁천 선생님께서 한번 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괜찮아요? 들리나요? 일단 저는 그 검인정 그 기준이 사실은 이제 교과서를 그동안 쓸 때 제일 많이 그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이 검인정의 조건에 맞게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까 송민호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오더라도 나중에는 다 잘리고 아주 그 정형화된 글만 남게 돼요. 여기 심사에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교과서 그 집필에 조금 저는 회의를 느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양날의 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교사들의 역량이 이제 충분히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대한민국 교사들이 어느 정도 검인정의 그 기준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검인정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나 아니면 인정 교과서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유 발행제가 되면은 교과서, 수학 교과서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권혁천 선생님? 저는 어쨌든 예, 지금 그 선생님들의 역량을 믿고 또 뭐 고민도 많이 하시니까 네. 조금 더 그 수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에서 그동안 고민했고 실천했던 것들을 교과서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또 수학의 발견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그 구현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교과서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 밑에 제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한 팀을 이루어서 어떤 그 출판사랑 연결되어서 만들어지고 출판사와 연결되어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구조가 좀 보이는데, 그런 구조의 변화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좀 자성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우리가 교과서를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 자체도 정선영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같이 그 1학년 수학의 발견 책을 같이 이제 집필을 했는데, 그 집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지만 1년 그거를 해보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각 단원 파트를 맡아서 단원을 만들고, 그렇게 개발한 교과서를 실험 학교를 통해서 1년 동안 또 검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내니까 해설집에서 어떤 학생들이 보인 사례들도 실어서 교사가 미리 수업에 대한 어떤 예측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교과서 시스템 이렇게 대학 교수님 계시고 밑에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집필할 때는 그런 충분한 의견 교환도 없이 그냥 자기 파트를 맡아서 집필하고 내고 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모여서 논의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니까
이 교과서와 해설서를 가지고 지도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예측하고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실제 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수학의 발견을 만들었던 그 흐름처럼 그런 틀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좀 실생활에 우리 실제 수업에 필요한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자유 발행제를 한다면 그런 팀들이 조금 몇 팀씩 더 나와서 우리가 그런 교과서들 중에 골라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하고 또 교수님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수학의 발견이라는 책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일 때 교과서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유 발행제와 관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낼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아까 최수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 심사 기준이 너무 세면은 그 집회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금은 옛날 통과했던 교과서가 거의 뭐 법전화 돼가지고 옛날 사례에 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옛날 교과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옛날 문구가 그대로 가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자유 발행제가 되려면은 사실 심사위원회 눈치를 좀 덜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출판사에 몰리면 안 되겠죠. 다양한 출판사에 흩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린 교과서를 자유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 교사들하고 같이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함부로 그 교과서를 갖다가 심사해서 자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못 자르지 않을까요? 거꾸로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과서가 자유롭게 발행될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교과서가 발행이 된다면 특히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진짜 또 다른 뭐랄까 진짜 의미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특색 있는 색깔 있는 교과서 나오니까 우리 학교 학생 그 분위기 상황 우리 수학 선생님들의 그 철학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때 글자 그대로 수학 교사들의 선택권이 더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박문환 선생님께서는 자유 발행제가 되면 교육과정 개발자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참여하면은 더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아까 최수일 선생님하고의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자유 발행제와 그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어떤 교과서 만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네 번째로 넘어가서 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평가를 좀 보시면요. 평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소용없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교육과정과 평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차후 평가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개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는 질문입니다. 여기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계속 평가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좋은 수업이 어렵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의견은 문서뿐인 교육과정 개정, 결국 평가, 학교 시험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술형 평가는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육과정은 평가제도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도 이야기가 있으셨고 교사의 평가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은 새로운 평가제도, 수능 내신 포함이 결정되고 난 후에 거기에 맞게 개정되어야 교육과정과 평가가 일치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보다 수준 높은 문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등급을 나누는 것만으로 과정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평가는 피드백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면 좋을 것 같다. 피드백을 위한 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들으셨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나오겠지만 평가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주도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분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혁 선생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발언 기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선영 선생님께서 평가 관련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상혁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교육과정 관련해서 저희가 이 평가 부분이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연구 문서에서 보면 수업과 평가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교육과정하고도 함께 아예 그냥 정말 이꼴 등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걸 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희가 이 평가와 수업 그리고 이 평가와 어떤 교육과정이 별개 것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평가라는 것이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어떤 자신감이나 흥미 또 수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수업과 평가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의견 중에서도 형성적인 평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어떤 형성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저 이제 세미나 팀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요즘 온라인상이라 아이들 수업도 어렵고 학교에 나오면 평가만 보고 있어서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나는 평가를 아이들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흥미를 느끼고 좀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도 뭐라도 한자라도 더 적고 거기를 그 과정 평가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아이한테 평가가 자신감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그냥 평가를 할 때 이렇게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사한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평가 보다가 교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평가 과정 중에 그렇군요 하면서 아이가 뭔가 평가 과정에서 뭔가 깨달을 기회도 주셨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점수를 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굳이 이렇게 줄을 세워서 하는 평가를 해야 되나 사실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가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면 이 정의적 영역에 대한 측면이나 아이들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과 역량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좀 해결 가능한 지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윤상혁 선생님께서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형성평가로서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들은 상당히 높지만 저희가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학습을 위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평가 결과 학생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또 뭐 우리가 보통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아까 이제 여러 그 설문 결과에서 나왔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기초가 부족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기초는 언제부터 부족한 걸까? 보통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기초가 안 되어서 올라온다. 또 이제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가 돼서 안 돼서 올라온다. 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학년 때부터 그 기초가 되지 않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핀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서현수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들은 일이 있었는데, 핀란드에서는 특수교육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랑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기초학력이라고, 기초학력 부족이라고 하는 학생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그냥 특수교육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필요, 학생들 각자가 특별한 필요가 있다. 그 필요를 국가가 책임지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초학력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가장 이제 최고, 맨 마지막에 평가겠죠. 이제 이 수능이라는 것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왜곡하고 있는 현상. 이거를 뭐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기초 단계에서의 평가와 가장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평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그 수능이나 평가의 개선 없이 교육과정 개정만으로 수학교육이 과연 바뀔까? 저는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게 가장 큰 저에게 던진 화두이자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의 바뀜, 수능과 이런 내신의 어떤 상대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고 교육과정만 바꾸면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수학교육 개선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개선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평가가 바뀌지 않고 교육과정 바뀌는 걸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장 교사들이 우리는 그 수능이나 평가제도 개선의 운동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이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줌 수업이 이게 타이밍이 잘 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의견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학습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학습량은 그 문서, 구글 문서 보시면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기 위한 적정한 학습량을 생각할 때 현재 교육과정에서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을 내용 요소 말고 역량 중심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내용 요소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건 고교학점제랑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학습량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너무 많이 줄여서 이제는 가르치기 어렵다는 분도 계셨고, 더 줄여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문서 이 맨 마지막을 보시면 학습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이해했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동안 수업량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쓰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신지 좀 용기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쓴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에 4시간인데, 이제 그거를 좀 블록으로 줄인 다음에 2시간씩,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등교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온라인 시간에 있었던 걸 그동안 학교에서 했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범위였는데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확인을 하면서 아이들 개별 과제를 이제 아이들이 했던 과제를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면 그 다음날 하루가 다 가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의 쓴 답을 피드백을 해주고 바꿔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그동안에 하루 이틀에 했던 양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었구나. 그걸 너무 간과하고 내가 그냥 아이들이 문제를 맞춘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고 책을 소위 말해서 끝나야지 다음 학년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좀 어떤 한 아이가 정말 그 중학교 2학년인데 그 기울기랑 Y절 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반 학교 수업 시간에서는 일주일 안에 끝날 내용인데 이 아이가 그걸 갖고 30분 넘게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이해했어요라고 했던 거를 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그런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그냥 진도를 좀 생각하고 뭐 이제 다음 학년을 위해서 또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아놓는 수업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에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보니까 좋은 의견.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에서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명 한 명 들여보다 보니까 그 양 자체가 아이들이 이해하고 이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학습량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몇몇 교수들이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교사들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진행돼야 된다. 수기 과정이 중요하다. 또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개정 책임은 가르칠 책임을 질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개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춰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정에서 더 나은 수학 수업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지막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써주신 분, 누구신가요?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의 고슴도치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예, 이 부분도 이렇게 발언해 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교육과정 개정의 어떤 방법,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박상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들리나요? 예, 뭐 제가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국가 주도의 몇몇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주도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일부 선생님들이 그 참여하는데 그 안에서의 그 많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뭐 물론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현재 교육 과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그 왜 현장에서의 이러한 괴리감이 계속 발생을 했는가라고 한 번쯤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교육 과정을 바꾸는 주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개정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이제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러한 것들이 그 위에서 전달되는 그러한 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현재 같은 이러한 자리들이 그 앞으로 이제 2022서부터 이제 2025부터 새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계속 그 모아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그 나와줘야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이제는 교육과정 개정할 때 이제는 많이 그 현재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장들이 계속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참 우리에게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과서에 대해 얘기하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 과정 개정에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음은 윤상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평가도 그렇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뭐 핀란드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잖아요. 핀란드도 2014년에 교육과정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어요.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시점이 제가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의 그 총론이 구성이 우리랑 완전히 틀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1쪽에 추구하는 인간상이 나오고 뒤에 이제 역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업 시수가 나오는 구성인데 핀란드 교육과정은 제1장이 지역 교육과정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과정 시스템이라면 뭐 소수의 전문가가 만든다 또는 어떤 교사들이 만든다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구상한다라는 것은 모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모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결국 국가사회 수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교육과정,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반영된 지역 교육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어떤 뭐 비율이 예를 들어 뭐 100% 중에서 한 50% 정도는 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고 나머지 50% 정도는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50% 정도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나머지 50%는 비워두는 거죠. 그 지역에 맡기고 그랬을 때 그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공동체가 교사를 포함한 또 학생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 공동체가 정말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고 결국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업과 평가의 실천들이 결국은 데이터로 쌓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바텀업 방식의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 선생님들 사이에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의 단초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단위의 교사학습 공동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이제 전국 수학교사 모임은 또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다양한 교사 단체들 또는 노동조합들 뭐 교육청도 역할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되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함께 협업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핀란드에서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교육과정 개정을 완전히 이제 현장의 교사들이 주도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저희들도 우리한테 과연 이제 그런 역량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을 그냥 똑같이 우리가 교사가 만들면 되는 것인가는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지금 이 교육과정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역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역량이 교사가 그 수학 교육과정 만든 역량이 먼저 좀 필요하고 우리 안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2시간째 되어가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타 그 밖에 자유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아, 송윤호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주시죠. 예, 저희 아침마다 이제 학생들하고 줌으로 이제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바로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많이 힘든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왜 그런지도 이제 감이 좀 잡히네요. 이제 참여자 입장이 되니까 그 뭐 약간 다른 얘기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나중에 혹시 이런 또 이제 그 논의하는 자리가 좀 생기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로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하기보다는 여기 보면 그 소회의실 기능이 있더라고요. 소회의실에서 몇 개의 팀으로 좀 나눠서 그 좀 논의를 좀 해보고 그 논의 결과를 다시 모아서 전체 토론을 해보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건의드리고 싶고 아까 사실 이제 쭉 진행되면서 이 사회자님의 어떤 그 진행을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그 선생님들이 써주신 글도 좀 보면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답변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평가와 관련돼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잖아요. 그 입시 제도에 좀 변화 없이 우리가 교육 과정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만 이전에 했던 주제를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잠깐만, 네, 소리가 좀 네, 잘 안 들리는데 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예. 들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고3 부장을 이제 몇 년 하다가 올해 이제 중학교로 와서 이제 학교 상황상 이제 중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입시 제도의 변화가 아까 수업 그 환경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좀 미쳤다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박상희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수시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수업 그 방법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게 실질적으로 입시에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각 대학의 어떤 입시 설명회를 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담아내는 어떤 선발 정책을 하는 부분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방법의 변화도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계셨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요즘 들어와 가지고 다시 최근에 이제 정시 확대 쪽으로 다시 이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면서 정시 확대 쪽으로 이제 정책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수시 확대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수업의 다양한 어떤 다변화, 뭐 연구, 고민 이런 것들이 다시 정시 확대 쪽에서 다시 또 이제 설명식의 어떤 입시 이전 방식의 어떤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식의 이제 걱정이 많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저기 과정에서 수업, 그다음에 평가, 선발, 그다음에 어떤 입시로 연결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경제적 어떤 그다음에 어떤 취업 시장까지 또 연결이 되겠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뒤에 부분 것들에 이제 앞에 전자들이 좀 약간 종속되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사회에서의 주의를 어떤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어떤 학교 현장에서의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속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명히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민과 그것을 교과서 또 수업에 담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도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입시 환경에 대한 입시 정책 이게 어찌 보면은 각 집단의 어떤 이해 관계를 좀 에 따라서 어떤 그 갈등의 구조가 이어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서 아까 처음에 사회자님께 이제 아까 평가분과 관련해서 사회자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입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변화 없이 교육 과정의 어떤 변화만으로는 현장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어떤 그 수학교육 과정의 바람직한 변화를 현장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그 한계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 갖고 좀 발언할 시간을 좀 놓쳐가지고 좀 다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정만으로는 평가 변화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기타 의견을 좀 보니까요. 기타 의견 한번 봐주시면 그 5월 말에 발표된 3차 수학교육 계획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수학교육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으셨고 두 번째는 수학을 단지 도구 교과로 보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등에서 수학 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 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학습을 강조하는 문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우리가 그 수학 교육 과정 고민에 좀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그 토론해 주신 두 선생님에게 간략하게 한 1분 정도씩 예, 의견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뭐랄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군요. 너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우리가 토론 논의점으로 얘기했던 그 6가지 있잖아요. 그 수학 교육과 역량, 정의적 영역, 그 교과서 관련된 부분, 평가 관련된 부분, 학습량, 그리고 교육과정 배정 개정의 방안. 이 6개가 사실 하나라도 다 연결돼 있고 하나라도 사실 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단 이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개정에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학 교과 역량 그 개정 철학이죠.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그 6가지 수학 교과 역량 보면서 이것 때문에 이걸 키우기 위해서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는구나. 근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과서는 제대로 돼 있을까? 그리고 평가는 그 역량들을 키우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학습량은 그게 적절한가? 즉 예를 들어서 함수나 뭐 미분이나 적분이 이 6가지 역량을 키우는데 적절한 내용일까?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덧붙여 나간다고 한다면은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뒤에 건 다 제대로 잡히지 않은 거고 모든 판단의 기준도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 과정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의미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역량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저희 수학 교육에 어떤 방향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어떤 구현 방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평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개정을 해도 결국에는 학교 현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가 수학 교육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 저는 사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많이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 교사들이 다 같이 평가를 왜 하는지, 평가의 목적, 그리고
그런 목적을 추구해서 평가의 방법 이런 것들을 수학 교사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 학교 현장에서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그 장장 2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줌에서 2시간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정말 수학 교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참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계속 묻고 그랬던 시간들을 가졌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 다 이야기를 못 하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 보시면은 패들렛 그 링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온라인 그 포스트잇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링크를 들어가셔서 거기다가 다음 수학교육 과정 오늘의 소감과 더불어서 우리 수학교육을 위해서 이런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제안을 좀 올려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 패들릿 열고서 예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예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 정선영 선생님은 저기 다 모여 계시군요. 선생님들이 저기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거제도에서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아이고 예. 예, 전명희 선생님은 따님과 함께 이렇게 자 이제 검은 화면을 좀 다 걷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사진 한번 좀 찍어주시죠. 그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 그러면 사진 예예 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다 들어요. 동생 있어. 김민정 쌤 없는데? 예, 저기 정선영 선생님 거기 왜 인사 한번 소리 한번 쭉 한번 넣어주세요. 소리 넣어주래. 네. 소리. 반갑습니다. 저희 통영 세미나 팀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 이제 얼굴 켜주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다들 헌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셨군요. 네. 쭉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할까요? 예, 화이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사진 찍고,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네. 네, 그 제일 늦게 화면 켜신 분이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예, 이러면 아이들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네. 있습니까? 아이고, 네. 그러면 예, 유영희 선생님. 아까 안 됐나? 예, 캠이 고장난, 네, 학교에서 늘 캠 고장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수학교육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하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학교육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